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저께 MBC 뉴스데스크에서 우리나라 해수부 직원이 월북하다가 북한군에게 사살당한 것 같다. 되게 소심하고 비중 없이 다루거든요? 부끄러운 듯? 근데 같은 시간에 네이버를 보니까 네이버는 난리가 났어. 거의 전쟁 분위기야? 근데 어저께 뉴스데스크를 보니까 다시 또 조중동의 논리에 말려가지고 거의 뭐 뉴스의 반을 채우더라고요. 물론 굉장히 자극적이죠. 근데 저는 이 뉴스가 진짜 이 국가적으로 다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만큼의 큰 이슈인가. 2013년에 비슷한 이슈가 났었죠. 박근혜 때. 우리나라 국민이 월북하다가 우리 군인한테 사살당했잖아요. 그때 어느 하나 이렇게 뉴스가 됐었나요? 그거 웬만한 국민들이 모르고 지나가지 않았나요? 북한 해협에서 북한군한테 사살을 당했는데 이거를 대통령 보고 책임지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거기다가 UN 연설까지 연결시키면서 음모론을 막 바글바글 키웁니다. 대한민국은 진짜 좀 거의 병적으로 정치 과잉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 대한민국의 뉴스를 보면은 되게 기묘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항상 쟤네들한테 불리한 상황일 때 공수전환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슈를 키워요. 이슈를 만들거나. 근데 이번에는 이슈를 만든 것 같지는 않지만 이슈를 키워내는 거죠. 키워내는 능력이 정말 대단한 거죠. 정광훈이 광화문 집회 때문에 진짜 이 핑크당이 아사 직전이 되니까 추미애를 붙들고 난리를 치는 거죠. 한 2주를 난리 치니까 얘네들이 탈출구가 필요했어. 점점 이거 먹히질 않고 코미디로 가니까. 출구 전략이 있어야 되는 출구 전략이 없었죠. 게다가 자기들한테 불리한 뉴스들이 이제 마구 터지는 거야. 뭐 조수진, 박덕흠, 윤석열 장모에다가 게다가 이번에 탈북단체들 그 통일부에서 지원받았던 그 단체들이 사실상 그걸 일을 한 게 아니라 유령단체를 하면서 다 어버이연합이나 이런 광화문 집회에서 태극기 집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그리고 그걸 통일부는 방관해왔던 거고. 얘네들한테 불리한 뉴스들이 마구 쏟아지는 거죠. 게다가 박덕흠 같은 경우는 지금 보세요 여러분. SBS 같은 경우 양심이 있으면 박덕흠 뉴스를 내야 되거든. 지들이 손혜원한테 박원순한테 조국한테 윤미향한테 어떤 짓을 했는데 박덕흠 뉴스 안 하잖아요. 네이버요? 이번 주에 박덕흠 뉴스 하나도 없었어요. 박덕흠은 못 건드리는 거야. 덕흠이를 건드리면요 다칠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이 사람 비즈니스 모델이 MB잖아요. 예, 진짜 리틀 MB가 국회에 숨어 있었던 거야. 도둑질을 하고서는 10몇 년을 저기 국회에 있었어. 그게 그나마 지금에서야 밝혀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파다 보면은 진짜 끝도 없을 거라는 거지. 왜? 이 사람이 만든 유령회사가 수십 개라잖아요, 지방에만. 진짜 이 MB의 이 해악은 너무 커. MB는 진짜 대한민국의 생태계를 다 교란시킨 진짜 교란조인 것 같아. 저런 인간들이 다 들어가 있었던 거죠. 지금 우리가 쟤네들이 자기들한테 불리한 이슈를 바꾸면서 이 대통령을 다시 공격하면서 공수전환에 나선 거거든요. 저는 민주당이나 지금 이 진보 유튜버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빨리 이 공수전환이 안 되도록 이거 끊어버려야 돼요. 이 이슈에 끌려가지 않게 해야 돼요. 이 북한이 이 이슈에. 또 하나는 뭐냐. 지금 이제 연말로 이제 가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금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는 거는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안이잖아요. 공수처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게 이번에 김용민 의원의 안이 법안 소위에 통과했어요. 그래서 10월 7일인가까지 이제 심사를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오늘 이 박시영의 눈을 보면서 아 맞다 그렇지 잊어버리면 안 되지. 지금 김용민 의원의 안이 지금 이슈가 안 돼요. 김용민 의원의 안은 그 20대 국회 때 통과했던 백혜련 의원의 안을 어떻게 보면 싹 다 뜯어 고친 안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대 국회 때 통과됐던 백혜련 의원의 안대로 만약에 정말로 공수처가 실행될 경우에는 태극기를 버금가는 공수처장이 나올 확률이 거의 99.9%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격 조건과 추천 의원들과 이 핑크당에 찬성을 안 하면 안 되는 이 모든 과정을 보면요. 정말 윤석열을 능가하는 공수처장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근데 그나마 윤석열은 법무부 장관이 찍어 누를 수라도 있죠. 공수처장은 그럴 수도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 진짜 민주당한테는 거의 뭐 태풍의 눈이 될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확률이 너무 높죠.
근데 120석일 때 통과됐던 그 법, 어쩔 수 없이 누더기처럼 통과됐던 그 법을 180석이 됐으면 고칠 생각을 해야 하는데 고칠 생각을 안 하고 국민들이 막 이렇게 쪼니까 어떻게든 빨리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 법안들의 이것들을 백혜련이나 박범계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의원들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김용민 의원의 이 안은 이 백혜련 의원이 갖고 있는 이 독소조항들, 이 공수처법이 이대로 실행됐을 때 오히려 훨씬 더 민주 세력이나 진보 세력, 다음에 대통령에게 너무나, 문재인 대통령에게 너무나 큰 비극을 부를지도 모르는 이 괴물 공수처장의 출현, 검찰이 귀속되는 공수처장,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을 전혀 반대하는 그 생각을 가진 공수처장이 나올 확률이 너무나 높은 상황을 그것들을 전부 다 하나씩 바꾼 법안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실상 새로운 공수처 법안이죠. 그리고 그 법안이 지금 소위에 올라가서 어떤 부분에서 조금은 고쳐지겠지만 그래도 김용민 의원이 만들어낸 이 골자가 어느 정도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정말 양질의 공수처법이 통과될 수 있게 해야 돼요. 백혜련 안보다는. 백혜련 안은 사실상 너무나 위험한 법안인 거죠. 플랜 B가 없는 법안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김용민 의원 이 안을 보면서도 참 제대로 된 국회의원이 들어왔다. 국회의원이 사실은 겉만 화려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입만 살아가지고 구호만 있는데 사실상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많고 싸움도 안 하는 사람들 사실 되게 많잖아요. 민주당에 못 써도 많죠. 근데 정말 김용민 의원은 잘 싸울 줄 알면서도 전문성이 있으면서도 그 문제의 핵심을 파고들어서 그거를 대안할 수 있는 대체 법안을 만들어내는 사람이거든요. 정말 이런 찐 같은 사람, 김진애나 최강욱이나 이런 찐 같은 사람들이 정말 고퀄의 그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국민을 대변할 수 있게 정말 해야 되는구나. 예, 그래서 그런 초선 의원들이 정말로 좀 많아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냐, 사실 이 민주당에 미디어에 특화된 정치인들이 사실 꽤 많아요. 이미지는 너무 좋아. 막 언론개혁 얘기해. 근데 징벌, 3배, 하나만 하는 거. 공수처법, 검찰개혁 막 얘기해. 근데 오히려 현실보다 훨씬 후퇴한 안들을 만들어내고, 언론에 나와서는, 검찰개혁 얘기하면서 언론개혁 얘기하고, 사법개혁 얘기하고. 근데 사실상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싸우지도 않아. 미디어만 특화된 거죠. 어떻게 보면 연기자 같은 국회의원. 손혜원이 말한 대로 정말 민중을 속일 수 있고 대중을 속일 수 있다, 정치는. 저는 사실 그런 의원들이 민주당에 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더 큰 비극은 뭐냐. 그 사람들은 그나마 대중을 속이려고 하는 게 국민을 의식하기 때문이잖아요. 역량은 따르지 않고 속은 생각이 다르지만 적어도 국민의 뜻을 맞춰주는 그런 연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연기조차도 안 하는 사람이 100명이 넘는다는 사실. 특히 3선에서 5선의 국회의원들 여러분 그 얼굴들을 쫙 보세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꽤 많을 거래요, 여러분. 여러분 4선이면요 16년 한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들어가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분은 국회의원만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분의 얼굴이나 이름을 모를 수가 있죠? 초등학교 들어가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분은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건 너무 충격적인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런 사람도 꽤 많아요, 민주당에. 국회의원 배지가 그 사람의 그냥 전부인 거야. 그 사람의 정체성인 거야. 그 사람은 민주당에 있으냐 어느 당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진보냐 개혁을 말하냐 그 사람이 뭔가 싸우냐 이거하고는 상관없어. 그 사람의 목적은 국회의원의 배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계속 그 시대와 조용히 이렇게 타협하면서 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알 수가 없는 거야. 제대로 싸운 사람이고 제대로 된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면 어떻게 민주당 지지자가 3선, 4선, 5선이 될 때까지 그들의 이름을 모르냐고요. 근데 여러분 176명 이렇게 쫙 이름 보세요. 그러면은 나름 충격 와요. 그 비주얼이 상당합니다, 여러분. 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 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도 김용민 의원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이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법무부가 이 시행령으로 이거 바꿀 수 있는 것들. 그렇게 해서 수사권과 분리권을 이렇게 파괴할 수 있는 그 독소조항들도 사실은 문제지만 사실 이 시행령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헌법과 검찰적법 4조는 연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검찰의 수사 범위를 줄이는 거거든요. 헌법과 이렇게 충돌하지 않으면서 고칠 수 있는 거는. 근데 이번에 된 수정안은 검찰의 그 수사 범위, 핵심의 수사 범위를 확 늘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검찰의 수사 범위가 하나도 줄지 않았다라는 거지. 근데 문제는 이렇게 수사 범위가 늘려놓은 오히려 원안보다 후퇴한 법안을 누가 만들어내고 누가 이렇게 고쳤는지에 대한 이름도 그 지문도 남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이런 게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럴 수 있어요. 너는 왜 이렇게 민주당을 비판을 하냐? 막 이럴 수 있어요. 너 갈라치기 아니? 근데요, 여러분. 잘하는 의원들이 정말로 제대로 된 찐 의원들이 제대로 자기 목소리를 냈고 그들의 법안이 발의돼서 본회의에 통과돼서 우리 사회에 조금 더 조금의 진보라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들을 응원해주기 위해서 정말 일 안 하는 의원들을 비난해줘야 돼요. 그 사람들을 제대로 일할 수 있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들들들 볶아야 되고요. 잘하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응원해주고 밀어줘야 되는 게 사실 지금 우리 국민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며칠 전에 윤석열 장모 녹취록 얘기하면서 한 가지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우리 딸은 교수여서 그런 걸 할 시간이 없었어 라는 그 부분에서 저는 딱 걸리겠더라고요. 왜? 이 사람이 교수를 할 스펙이 아니거든, 아무리 봐도. 근데 여러분 스테이트나 시사교육 창 보시면은 옛날에도 자기 직업을 교수라고 적어놨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작년에 신상털기에 들어가니까 자기의 서울대 MBA 경력이랑 그 국민대 교수한 그거를 싹 지워버렸거든요. 아니란 얘기지. 근데 며칠 전에 이동영의 EJ를 보다가 빵 터진 게 뭐냐면 김태현 그 기자가 저랑 생각이 같더라고. 자기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사람은 교수였던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지, 아무리 봐도. 그랬더니 이동영 작가랑 패널들이 사기꾼들 세계에서는 그 교수로 통한다고. 고수로. 예, 이 사람 젊었을 때부터 소시적부터 자기 직업을 교수라고 하고 이 장모도 이 딸 직업을 교수라고 했는데 어디 교수인지 그거 좀 궁금하네. 진짜 미스테리한 집안입니다.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